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가자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선 누워서 2시간을 버틴 겁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특검이 철수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겉옷을 챙겨 입고 변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구치소 문을 통과합니다.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3명이 교도관과 동행해 윤 전 대통령 수용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특검팀은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영장 집행을 멈췄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특검이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의를 챙겨 입고 오전 11시 반쯤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그런데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고 검사 출신인 피의자가 돌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틴 건 단순히 더워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발적인 행패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꼼수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무산시킨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수용복을 입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찾아오자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발간된 형소법 주석서는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인정하려면 출석 거부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 상태를 한 경우를 사례로 명시해놨습니다. 특검 역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는 물리적으로 강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법 기술이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꼼수로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구인 당시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차 시도 때는 탄핵 심판 출석 후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는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겁니다. 지난달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을 연이어 시도했을 때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며 특검 조사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체포될 상황까지 몰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는 아직도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특검과의 대면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인데 변호사를 비롯한 접견인 만나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70여일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했는데 심지어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구치소 측이 접견을 특별히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을 벗고 드러누워 체포에 저항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은 참담하고 추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을 이미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떠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입고 태연히 변호인을 만났다고 전하며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접견실의 에어컨을 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조사는 거부했지만 접견은 이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50일 남짓한 첫 번째 구속기간 동안 292명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물론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등 친윤계 의원들이 구치소를 찾았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여러 차례 접견했습니다. 7월 10일 재수감된 뒤에도 20일 동안 56명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의 구속기간 동안 만난 사람이 348명, 총 접견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달한다며 서울구치소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과 최혜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에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접견실보다 쾌적하고 독립된 조사실을 제공하고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접견을 특별 허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서울구치소에 특별 접견을 허락한 근거를 제출하고 특검의 강제 인치 지휘에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자,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구속영장에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아니 왜 못 데려오느냐 조사실로,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도관이요? 예. 체포영장 집행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이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것은 교도관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 집행법을 보면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주나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송차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거나 하는 건 네. 도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입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라는 규정은 없는 셈이죠. 구치소 측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 법기술에 능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법조항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영장 집행 당연한 거니까 거기까지 규정을 안 해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방어권과 변론권을 사실상 포기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렇게 수용실에서 버티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지 않는 건 네.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여기 앞서 보셨듯 변호인 조력권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기도 했죠. 내란 특검이 구인 시도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 수용실이 아니라 접견실 앞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내란 특검 측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법 기술을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이 배울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 집행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교정당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이라니.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합참의장 패싱을 지시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최고위직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나에게 직보하면 승인하겠다고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말했다는 건데요. 군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본인에게 직보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자 화가 난 김 전 장관이 이승우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나한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군 지휘체계는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김명수 의장에게 작전을 보고하고 이를 다시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지난해 11월 실행까지 김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나 작전을 처음에는 문제 삼지 못하던 김 의장은 계속되는 무인기 침투에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할 것이 우려되자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군 최고사령부인 합참의 수장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자 장관이 하급자에게 이른바 상급자 패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상급자 패싱 논란을 두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명수 의장은 9월이 되어서야 작전에 대해 처음 보고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특검은 드론작전 사령부의 작전 설계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전 경호처장 시절부터 권한 없이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